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힘차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해야죠. 자, 근데 오늘 우리 장이 좀 별로 힘차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임동석입니다. 예. 자, 오늘 장 흐름이 좀 그다지 강하진 않다고 하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힘차게 달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주 중반 정도 가면 또 주춤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월요일날 그냥 좀 쉬엄쉬엄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2.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다지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지금 단숨에 2020선까지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가 한 이번 주 중반 정도, 이번 주 중에 상황만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2050선 정도는 쉽게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고 보면요. 그다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다시금 외국인이 귀환을 한 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673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도 한 500억대 이상의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약보합세입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좀 약간 중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 주체 간에 지금 세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원달러 환율 1.6원이 올랐습니다. 1,073원, 전반적으로 1,070원대에서 고정된 채 쭉 횡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디 투자 비법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있는 마신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 새로운 한 주를 좀 시작을 하면서 좀 약세로 좀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개장하기 전에 일단 미국 선물이 좀 0.7%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단 좀 밀려서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미국 쪽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 쪽에서의 반발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강보합 권역에서 약보합 권역 등락을 좀 거듭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큰 이벤트라든가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9월달 무역 수지가 예상치에 좀 미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큰 영향은 좀 현재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단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이제 3%대로 좀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관련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점쳐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에 대한 GDP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점과 나쁜 점 상당히 좀 크게 여태까지는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속에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 날은 일단 다른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눌림목을 좀 주는 종목군들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 정재훈 멘토가 지금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마신 정재훈 멘토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수, 매도 의견까지 함께 곁들여 드리는데요. 자, 특기인 이 마디 매매 비법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예, 일단 OCI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CI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상승을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194,50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20만원 정도 대까지 약 한 3% 정도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는 좀 달성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폭만큼 상승을 좀 진행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추격으로 따라 붙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일단 활성화를 좀 볼 수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CI와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자 발전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2011년도 권역에 21만 3천 원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현재 갈림길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느 정도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한 마디폭은 좀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 즉 하루 이틀 정도는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선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일단은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혼조세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즉 단기 차익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차익 관점에서 SK 역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을 좀 출해될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일단 내년에 대한 업황 기대,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재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2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역에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스권역이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앞선 8월 달에 있는 고점까지도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큰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이 업종별 혹은 섹터별로 순환매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종목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 61,000원 부분부터죠. 일단 만약에 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61,000원 이하권역부터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65,000원 이상권역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5% 이상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라면 이제 화학 업종을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케미칼, LG화학, KCC 등등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저가 한 12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22만 원, 단기간에 50% 이상 올랐고요. KCC 역시 물론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17.1%가 갖고 있는 그런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
화학업종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실히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화학 섹터도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이격을 금일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상승을 해주면서 이격을 벌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고점권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조정을 받고 전고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화학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학주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화학 섹터들, 뭐 예를 들자면 카프로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어느 정도 키높이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매수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라면 중소형주들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 번쯤은 편입을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업종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어려웠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게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이런 쪽들을 꼽고 있는데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중공업도 뭐 연중 최고치를 오늘 찍었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고, 자, 우리 현대미포, 조선 등등 이 조선업종이 상당 부분 지금 달려주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인 상승 랭리가 지금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올 만큼 왔다라고 진단을 내리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만원대에서 27만원대까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거의 뭐 올해 예상으로 했던 부분들을 수주를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 바로 3분기나 4분기의 실적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수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아마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고점이다라는 부분들, 논할 부분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가 일단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HSBC에서 이 줄기세포 유망 기업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을 뭐 파미셀이라든가 메디포스트 등등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함으로써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5% 올랐고 메디포스트가 11% 가까이 올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바이오 제약 이쪽은 어떨까요? 항상 찬바람이 불면은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한 번쯤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 메디포스트를 최선호주로 줄기세포 관련 섹터의 최선호주로 일단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디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폭만큼
그대로 일단 갖다 놓쳐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다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숨고르기, 즉 오늘 숨고르기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인 일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즉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일단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외국계 쪽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는 나왔으나 추세적으로 하락세대를 좀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꿈을 먹고 일단 꿈을 먹는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닥 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 투자 마인드로 좀 볼 수는 있겠으나 좀 길게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 등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369% 목표 수익률에 도전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몇 퍼센트의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6%를 좀 도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6%? 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덕 GD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IT 섹터 중에서 일단 많이 올랐던 섹터들도 있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FPCB 좀 사업 쪽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하락적인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고점을 형성한 6월 달부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하락 추세대는 좀 벗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을 해주고 미달하거나 다시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지 못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1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려면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계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혼조세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국계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7만 주가량, 7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량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2750원 시가를 좀 이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부터 2만원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9,5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에 도전하는 대덕 GDS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 들었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이어갈 텐데요. 자, 지금 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이 있는데요. 5.2% 빠지면서 터치를 했네요. 예, 일단 대상이라는 기업 참 지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해서 일단 내수 관련 섹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해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박스 상단권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좀 이탈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3,000원권역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약 1% 정도 밀려 내려오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35,000원대의 재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3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상신 브레이크 역시 손절가 터치입니다.
네, 오늘 손절이 상당히 좀 많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상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폭을 상당히 좀 짧게 잡아드렸었습니다. 2%가 좀 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6,140원입니다. 매수 단가가 6,200원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한 1% 정도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6,400원에서 6,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제 양봉을 꼽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손절로 대응 못하신 분들은 좀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손절가 터치한 대상과 상신 브레이크에 대한 AS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고요. 또 마디 투자에 대해서 비법을 궁금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마신 정재훈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동향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선물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지루하다. 지루한데 저도 이제 오늘 공개방송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쉽지 않은 장을 계속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인 거는 이제 돈 떨어지는 종목이 하나가 하늘에서 돈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파생 쪽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현재 일단 저희도 초반부에 시장의 수급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전략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이 고스란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드려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가고 싶다. 위로 가고 싶다. 하지만 불안타. 그걸 계속 외치는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얼마 전에 같은 증상이 좀 나왔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 선물 지수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점 대비해서 수급이 바뀐 것은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1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3천억대를 해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700억 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 내내 레인지 범위상 한 700억 대가 증가되면서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관계 쪽에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고는 있지만 미결제를 동반하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역시 고점 징후 가능성들을 조금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시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쉬었다 가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악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해서 시속 300km로 부산까지는 못 내려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이 조금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제한적 상승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옵션 시장 쪽의 흐름을 보면 지금 콜옵션 쪽이 오전에는 관망세가 일관되다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거래가 수반되고는 있지만 포지션이 이제 구축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은 없다. 그런데 이번 11월물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양 매수 장세가 좀 나와서 변동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겠고요. 현재는 일단은 매수 우위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 자체도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를 좀 보면데요. 베이시스 자체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베이시스가 2점대 부근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19배 템포에서는 차익 쪽에서는 들어올리는 템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차익 쪽에서 그렇다면 들어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압박 부분이 조금은 이 부분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매도 우위 쪽의 비차익 쪽의 출회가 바스켓 자체가 조금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베이시스 자체가 2점대를 넘어서서 거의 3점대 부근에서 고평가 있다가 1.5대까지 내려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프로그램의 매물, 비차익 쪽의 압박 카드도 이거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같이 보시는 것이 매일매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는 프로그램과 수급의 차이상으로 봐서는 시장은 상당히 지루한 행보이지만 뭔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선물 쪽에서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되는지를 잘 보셨는데 축소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여드릴 때 3,700억대였는데 조금 소폭이나마 증가가 되면서 3,800억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들 생각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여전히 아침에 마찬가지로 고점 매도를 때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아침에 저희는 공개 방송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두 번의 매도 진입을 했지만 아주 약수익 구간 아니면 본절로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도 레인지로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오빠의 힘, 누나의 힘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나오지 못해서 빠르게 청산을 하고 관망세로 좀 들어왔고요. 현재 지금 분봉상으로 보이면서 말씀을 좀 다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10분봉의 차트 모양을 좀 보시면 자, 신호등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신호등의 범위상으로 보시면 이 범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재 악셀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빨간 신호등에서 위쪽에 고점 징후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 부근에서 때릴 준비를 하고 오늘 단 한 번도 이 신호등을 시간이 걸려가면서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뚫어내야지만 저희도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고 제한적 상승이라도 매수로 승부수를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 뚫어내지 못했고 이 부분에 매도를 치면서 짧게만 끊어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역시나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 장까지는 오늘 장 마감에서는 일단 고점 매도 징후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고 이것 자체도 못 잡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관망하셨다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야간장 대응 변동성이 좀 가능성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HTS를 끄시고 좀 미리 쉬셔도 된다. 내일을 위한 하나의 한 템포 뒤로 좀 쉬어가는 템포로 거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황금 라인은 오전과 같습니다. 바로 267.70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후장에 이 고점이 어딘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저희는 지금 공개방송에 참여 중이니까 샘플러스로 바로 접속을 하시면 같이 마지막까지 라이브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고점 자체를 지금 잡지 못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267.70 자체가 깨지는 몸통으로 깨지는 자리라면 여기서 추격을 따라잡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만약 한 땀 한 땀을 못 가져오셨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나는
저는 그래도 쌤 우상의 확률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라면 저는 굳이 말리고 싶은데 제가 말린다고 안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참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매수를 70을 지지 나온다면 잡으셔서 초단타, 짧은 스윙을 치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끌고 다니셔도 큰 수익 범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주 작은 박스권으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쪽 고점의 대롱대롱 시그널을 일단 만들어내야 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 관점을 놓고 보시면 관망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이고 그래도 나는 마지막에 한탐 승부하겠다라고 한다면 황금 라인의 밑으로는 매도, 그 강력 지지력에선 매수로 스위칭 매매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시면 오늘도 역시 성공 투자로 또다시 수익 구조를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관망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신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무랑 주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와 관련 종목들 설명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정부 쪽에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방긋 웃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OCI, 웅진에너지, 하나케미칼, 오성 LST,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이제 조선업종의 신조선가,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그 수주하는 그런 성과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뭐 이제 원전 축소 소식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 축소가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발전을 화력이나 그밖에 이제 대체 발전으로 이제 대체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에 맞춰서 LED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로 서울반도체, 우리TI, 루미마이크로, 루멘스, 금호전기, RF세미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전 축소 소식 꽤나 좀 반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원전을 앞으로 좀 축소하겠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전이 워낙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전기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때, 야, 이게 좀 맞는 방향인가? 아니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딱 보면서 들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응법을 주문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뭐 산업계는 사실은 뭐 이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는 상당히 좀 비상이라는 게 좀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솔라시티가 주가가 26%가 급등을 했고 이제 솔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태양광 설치되는 양이 전망치가 이제 올해 대비해서 90%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구글 쪽에서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직접 투자가 들어가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이제 동참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보다는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그 밖에 이제 풍력 이런 쪽으로 좀 더 좋은 호재성 소식들이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전기세 인상이야 뭐 원전이 워낙 공급 단가가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기세 인상은 기존에 예상됐던 바지만 원전까지 축소하면서 전기세가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기료가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촉각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의 이슈로는 뭐 단발성 어떤 재료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좀 좋은 그런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케미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이슈보다는 실적 개선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종목이고요. 어떤 태양광 하나의 단발 이슈보다는요. 가격을 먼저 설명드리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 정도 수준에서 약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실적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동사의 주가가 3만 원이 넘어갔을 때가 2011년도인데 그 전에 2012년도인데요. 2011년도 주가 실적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2011년도 매출액이 7조 9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한 7조 7천억 정도 전후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건 한 8조 원이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때 당기순이익 적자에서 3분기 때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정책,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국가 에너지 정책이 부각되면서 LED 관련주에도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접근법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LED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이제 캠페인이 좀 붙을 것 같은데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백열등에 비해서 약 80% 정도가 좀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간에서도 삼성도 지금 LED 쪽에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한 4,5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특별하게 경쟁사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LED 관련 종목들을 이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재료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백열등이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전면 수입 및 생산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수순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화기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도 마찬가지.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좀 종목을 한번 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면 RFCM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LED 조명 사업이 이제 신규로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하던 그 사업 부분이 올해는 이제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초도 물량 한 5억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한 2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LED 쪽에서만 200억 정도 이상의 순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지금 21,150원 현재가 부분부터 좀 아래로 매수를 하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전 저점 쌍바닥 찍었던 부분이 한 11,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한 이슈로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 전망 등등을 살펴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입니다.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월요일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 소폭 빠지는 듯 하면서 좀 밋밋한 그런 장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빠져도 빠졌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먼저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설명 주시죠. 네, 우선은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디폴트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일각에서 아무래도 상당히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17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해결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은 경제지표 조금 시장에서 소홀해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경제지표와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지금 시점 여파가 증시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시점 단순 테마가 아니고 증시에 있어서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도 체크를 하시면서 역시나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봐야겠죠.
자, 먼저 중요한 이슈 한 3개 정도 뽑아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을 첫손에 꼽으십니까? 네, 우선은 뭐 일정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장에 나왔던 경제 지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는데 약간은 예상치보다 저조한 그런 경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약간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1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EU 그리고 10월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 베이지북 관련된 그러한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GDP 발표가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모멘텀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그동안 우리 증시에 있어서 작용을 해줬는데 그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는데, 이들 관련된 종목 쪽에서 역시나 가장 눈여겨보실 것은 중국의 GDP입니다. 3분기 GDP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갖고 그와 관련된 중국 수혜 업종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4%에서 3.8%대로 하향 흐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까지도 지금 시점 하락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회복이 아닌 다시 한번 경기 후퇴와 관련된 우려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여파가 금리 같은 그리고 환율 같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중국과 관련된 경제지표 계속적으로 이번 주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2년 전보다 한 2.5배나 늘어났다라고 집계가 되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리스크도 함께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무래도 국정감사,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우려감이 분명히 해당 기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동양그룹과 관련된 사태에 따라갖고 기업인들에 대한 지금 시점 위치라든가 그리고 입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효성그룹과 같은 이 세무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이 검찰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이 국정감사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오너 입장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기업군들 기업 CEO로 한다면 200여 명 가까운 그러한 지금 증인이 채택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 관련된 오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무조건적으로 오너 리스크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리스크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가 아닌 약간 조정하더라도 지금 시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조정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관망하시면서 이들 관련된 종목군들 접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또 한 주를 출발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전차군단에 대한 매물에 대한 좀 압박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만 하더라도 약간은 장 초반부터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군들, 지지난주부터 시장을 약간 이끌어줬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 쪽으로 조금은 투자 심리가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역시나 지금 시점 업종 변화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군들도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재 시점 하락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52주신 고가 경신 이후에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매량 감소 우려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약간은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감으로 무조건적인 주가 상승을 논하기는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약간씩은 지금 좀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관련된 자금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전차군들을 이끌어줬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매수가 약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관련된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내 계속적으로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국채를 비롯한 통화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단순히 채권 시장 중장기적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디폴트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전이가 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기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막판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사줘야지만 우리 증시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외국인들에 대한 힘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전환되는지 그리고 그 매수폭이 확대되는지를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업종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내수 관련된 업종군들, 뭐 오늘장은 전기가스 관련된 업종군들이 에너지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내수 관련된 업종군들, 뭐 패션이라든가 이들 관련된 업종군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은 다시 한번 지금 시점 갑의 횡포, 이러한 지금 시점 악재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 아닌 약간 패션 쪽으로 오히려 더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패션 관련된 업종군들 아무래도 성수기 도래 기대감 속에서 올해 상당히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 속에서 패션 업종도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증권 관련된 업종군들이 약간은 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렇게 실적이 개선폭이 크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꼭 필요한 업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좀 매수해 볼 만할까요? 네, 우선은 패션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한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패션 업종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실적 개선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상승 추세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3만 원대 저항 라인 받은 이후에 주가가 한 2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27,500원 부분에서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29,500원대까지 3만 원 언저리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손절가 26,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든 실정을 동반한 펀더멘탈 반등이든 우선은 지금 시점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신기현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신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자, 잠시 후 또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